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소렌토 MQ4에 대해서 시세가 어떤지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컨텐츠를 하는 이유는요, 완전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시세를 길라잡이 잡아드리려고 하는 경향이 크고, 장단점 안내해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큽니다.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약간의 팁 이런 것도 안내해드리고 하는데, 항상 영상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고 나중에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께 허점이 있으실까봐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딜러 전산에는 금액을 조작하는 이런 기능이 있어갖고, 금액을 50만원 이렇게 100만원 이렇게 조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00만원 조작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아, 소렌토, MQ4 이렇게 해갖고 휘발유 15만 이하 뭐 이렇게 해갖고 딱 보면은 2240짜리가 100만원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빼잖아요. 잘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차를 쭈루루루루루 100만원이 떨어집니다. 똑같은 전산을 여러분들께서 매매단지 가셔갖고 보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능이 올라가는지 떨어졌는지 물어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믿고서 구매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구독자 수 15만 명인 업체가 이거를 굉장히 잘 건드리는 것 같아요. 제 차를 예전에 뺄 때도 금액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거고, 다녀오셨던 손님분들께서도 증언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다 증거가 저한테 전화 온 것도 있고, 직원이 저한테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이 신분증이 이렇게 오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더라. 항상 예전에도 그랬었는데 또 그랬어 라고 하면은 바뀌지 않고 다른 손님한테도 계속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점을 또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업체를 가갖고 요청을 직접적으로 했는데 금액이 올라가 있었다. 그 당시에는 50이었었는데 요즘에 100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뭐 손님 봐가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튜브 업체가 굉장히 유명하고 구독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어그로 끄는 주제를 많이 올리거나 자주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업체를 가셨을 때 물어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6개월에 10,000km 보증을 해드린다 가능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유료 보증기간 연장 프로그램을 쓰시면 유료로긴 하지만 그런 점을 도와드릴 수 있다. 혹은 어떤 매매단지 어떤 상사를 가면은요, 6개월에 10,000km를 자기네 상사 모든 차량을 보증받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따로 연장 프로그램을 유료로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런 업체가 있고 저런 업체가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소렌토 MQ4 전에 나왔던 거는 더뉴 소렌토입니다.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1000 후반도 나오고 2000초, 2000 전후로 해서 괜찮지 않을까 싶고, 1500 전후 혹은 1500, 그러니까 생긴 거는 전 디자인을 초보자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더뉴 소렌토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밑에 4발. 전작 같은 경우에는 한 발인 경우도 있었고 4발인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좀 작아지면서 그렇긴 한데 뒤에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생겨갖고 거의 생긴 거는 똑같고, 여기도 거의 똑같고 여기 가운데 조금 다르고 한데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시트 색도 이 색이 아니라 이제 밤색이고 그렇게 됐는데, 시트 색깔도 이제 선택이 좀 여러 가지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되고, 전작에는 이렇게 뭐 크롬 이런 거 안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이게 튜닝 해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JBL 사운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엄청 달라지진 않았어요. 속은 거의 대부분 똑같고, 근데 이거는 휘발유 모델이네요. 그렇긴 한데, 올류 소렌토는 디젤이 많고 더뉴 소렌토는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약간 는 느낌인가? 올류 소렌토 휘발유로 보게 되면은 없어요. 15만 이하에 무사고 없고, 더뉴 소렌토부터 이제 슬슬 나오고, 또 보니까 소렌토 4세대 MQ4 같은 경우에 휘발유 보면은요, 대수가 좀 많이 늘었고 디젤이 조금 더 많은 느낌이긴 합니다. 많이 많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MQ4 다음 모델부터 이제 휘발유도 많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휘발유는 73대, 디젤은 300대 이렇게 있는 겁니다. 15만 이하로만 봤을 때 말이죠. 오늘 뭘로 할까? 많은 쪽으로 봐야 많이 팔린 걸 테니 바깥에 돌아다니는 MQ4는 디젤도 많구나. 그리고 하이브리드로 만약에 보게 되면요, 대수가 한 대, 경유로 했으니까 234대 이렇게도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디젤을 일단은 한번 보고 할 텐데, 하이브리드부터 만약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적정 시세 빨리 보자면요, 제일 싼 거 무사고 기준으로 노블레스 이런 색인데, 그냥 검정색 흰색 위주로 봤을 때 완전 무사고래요. 2550짜리 요건데,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은 제일 싼 쪽에 있으니까, 뭐 렌트 이력 뭐 있어도 1인 신차 장기 렌트 비중도 많고, 지금 현재 차 상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밑에도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들어온 날짜 보면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그래서 한 2550 이 정도부터 시작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이제 계약 처리됐다라는 내용이고, 5000짜리 이게 말이 되나? 하이브리드니까 2550 하이브리드는 2550부터 거의 뭐 5000 가까이인데, 5000 가까이로 소렌토 이거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시그니처 뭐 이런 건데, 희귀한 모델일 수도 있고 그냥 비싸게 파는 걸 수도 있고, 한 4000, 한 400까지가 적정선인가 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제가 그냥 이제 어림잡아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금액선을 준비하시는 게 좋으냐, 하이브리드로 NQ4 4,400 대충 잡고 2,250 대충 하면은 중간 텀이 2,150이니까 나누기 2 하면은 1,075만원 더하기 제일 싼 거 2,250 하면은 한 3,000 초 이 정도를 준비를 하셔야 일단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분들께서 또 2,500선에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죠. 하이브리드로 봤을 때. 경유는 어떻게 될까? 경유는 더 쌉니다. 확실히. 뭘 잘못 찍었니? 그치. 이렇게 해서 300대 있는데 봐보세요. 1900 무렵부터 보이긴 합니다. 15만까지 보는 거예요. 더 키로수 많아도 상관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정도까지 보자고요. 15만까지.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계약 처리된 걸로 보여지고 4100 이런 것도 있는데 한 3900 정도까지구나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은 3900 빼기 1900 2000이죠. 나누기 2 하면 당연히 1000이고 더하기 1900 정도 하면은 2900 정도 준비를 하셔야지 되는구나 싶은데 2900 쪽으로 가보죠. 어떤 조건인가? 차가 많으니까 뭐 10페이지 이렇게 갑니다. 20대씩 나오니까 여기가 200대니까 아직 5페이지가 더 나온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은 시그니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7만 8만 딱 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흰 색깔만 보죠. 흰색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실 테니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노블레스 프레스티지도 뭐 그렇지만 시그니처라든가 2900 다시 이 정도 이제 시그니처가 보인단 말이죠. 근데 11만이다. 10만 이하로 좀 오래 탈 거니까 1년에 15,000 정도 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하니까 출퇴근도 하고 가족끼리 어디 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5인승도 있고 이때부터 7인승, 6인승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6인승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렌트 할 때 6인승이 좋은 게 뭐냐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러면 뒤에 엄마 타고 자녀분 한 분, 한 명, 두 명 이렇게 태우고 아빠는 여기 혼자 이렇게 타고 여기는 짐 좀 싣고 트렁크 공간에 조금 짐 싣고 어디 멀리 갈 때 애기 2명이면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엄마는 뒤에, 내지는 엄마가 앞에 타면은 뒤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뭐하고 애기가 또 돌발 상황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6인승 엄마는 뒤에, 맨 뒤에 6, 3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좀 좁아요. 그리고 약간 불편하고 그렇긴 한데 그래야지 애들 케어하는 게 괜찮으니까. 엄마가 운전하는 경우보다 솔직히 아빠가 운전하는 경우가 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샤들 브라운 이 색깔보다는 모르겠어요. 젊은 느낌은 너무 흰색은 부담스럽고 이 색깔 같은 경우에는 좀 낫다 싶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어요. 다 가정에마다의 선호도가 있으실 테니 이 정도의 휠 스크래치는 조금씩 고통은 있는 편이다. 어떤 차를 보든지. 게다가 또 여기 가장자리 보면은 많이 지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꿀 때 바꿔야지 아니면은 조금 지났다가 바꾸려고 하면은 또 못 바꿔요. 일하다가 못 바꾸고 뭐 하면. 6인승은요 따로 체크하는 그런 파티션이 없어서 이렇게 6인승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위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그니처 방금 본 건가? 밑에 거는 4륜인데 리터당 1km 정도를 덜 가요. 앞에 뭐야? 이 그릴은 거의 뭐 소렌토가 아니라 카니발 느낌인데, 이게 예전에 제가 올류 소렌토를 7년 정도 탔었는데 이거 뭐야, 카니발이야? 처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쉐들 브라운이네. 뒤에 요 정도. 뒤에 3열이 제대로 나오진 않은데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누워있다가 이렇게 하면 또 어라운드 뷰 이렇게 나오고, 운전석문 보통 열어놓으니까 이질감이 좀 있어 보이는데 왼쪽 오른쪽 깜빡이 키면은 이렇게, 이게 휠 스크래치가 와 이것도 민짜네. 여기가 많이 지워져 있단 말이죠. 여기 배수홀의 깊이를 안 봐도 가장자리만 보더라도 조금 티가 납니다. 바꿔야 된다. 보통 한 2개 정도는 바꿔야 될 때가 많고, 타이어 하나 사진이 저렇다라고 한다면은 내 짝을 다 바꿔야 될 확률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3,000 뭐 2,900 3,000 이 정도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키로수들이 좀 애매해지거나 등급이 낮아지거나 프레스티지 좀 아쉬워지거나 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검정 보면은 뭐 시세가 뭐 비슷비슷하니까 검정은 73대 나오긴 합니다. 검정은 중후한 맛이 있고 흰색은 약간 젊은 느낌이 좀 있고 중후하지만 먼지, 때, 세차를 요하는 그런, 한 달에 세차를 한 번만 했다 흰 색깔이 말이죠. 검정이라고 했을 때는 뭐 한 달에 세차를 2번 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을 수야 있겠습니다. 얼룩이 좀 더 잘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한 보면은 느낌상 가운데 보면은 느낌이 와요. 이런 거 보면은 시그니처 보게 되면은 완전 무사고 렌트 이력도 없고 6인승이다. 근데 키로수가 조금 아쉬우니,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좀 뭔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제가 14만 이럴 때도 그냥 엔진 오일 잘 갈고 타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감성적인 뭐 부분이라든가 이건 타이어가 아까 거보다는 좀 가장자리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시덩덩덩덩 이게 좀 괜찮아 보인단 말이죠. 휠 스크래치는 여기 좀 있어 보이지만, 근데 이런 감성적인 약간의 이제 때라든가 아까보다는 덜해 보이잖아요. 거뭇거뭇한 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봐도 클리닝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으신 분도 계실 수가 있고 하긴 한데, 썬루프 있는 거를 타면은 또 애들이랑 자녀분들이랑 또 위에 하늘 보면서 또 얘기하고 하면은 또 개방감도 굉장히 또 있고, 개인적으로 소렌토를 사는데 썬루프를 안 넣는다? 라는 거 썬루프 상관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9분이시지만, 그래도 저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썬루프 있는 게 좋고, 물샌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가 썬루프 있는 차 계속 10몇 년 동안 타면서 썬루프 물샌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뭐 랜드로버인가 뭐 그런 거는 있다라고 뭐 들었는데, 옛날 랜드로버, 옛날 썬루프 아니면은 뭐 들리거나 위험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경험상 깨지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한 번도. 이렇게 해서 검정을 보든 뭘 보든 2007, 8, 900 거의 3000 되면 더 좋고 3000 넘으면 더 좋겠는데, 많은 분들께서 다 해서 3000 맞추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면은 이쪽에서 보시면은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800도 조금 아쉬울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노블레스나 시그니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시지 않을까 싶고, 이전비가 자녀 두 분이 계시다라고 봤을 때 이전비가 70만 원인가 할인이 되니까요. 다자녀 혜택으로 이제 2명도 혜택이 되는 거니까 2750으로 잡겠습니다. 차 가격. 그러면은 2800 초, 2800까지 잡죠. 800 곱하기 7% 하면 등치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남을 겁니다. 196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남는 거 빼고 보죠. 2800 이렇게 보고 매도비 44. 저한테 주시는 수수료가 다른 데는 2.2%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40만 원 딱 받고 있어요. 2.2%면 얼마입니까? 또 한번 계산기를 새로 꺼내서 한번 보죠. 2800 곱하기 2.2% 하면은 수수료가 61만 원이에요.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40만 원 딱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다. 지금 30만 원 받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0만 원만 받고 차를 판매한다? 모든 딜러들이 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원만 받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3042, 일단 3000이 좀 넘어가죠. 2800짜리를 구매하시더라도 좀 약간 10몇만 원 내지는 뭐 10만 원 정도 남을 수야 있겠지만, 저한테 주신 수수료까지, 그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 근데 여기서 70을 빼야 되잖아요. 자녀 2명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서 성능 책임 보험료 키로수랑 비례할 때가 많으니 대충 10만 원. 10만 원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넉넉히 잡아서 10만 원 하면은 2980 이렇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금액들이 대부분 정찰제들이 아니고 조금씩 빠진다. 근데 어떤 업체를 딱 가니까 아니에요, 안 빠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 표시된 금액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같은 차를 엔카로 보니까 이 차 보니까 엔카에는 2850에 나왔던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클린카즈 이 팀장 좀 좋게 봤는데 이거 뭐 사기치는 거야 뭐야? 아닙니다. 이거는 딜러들 보는 이 전산들은요, 이 차를 갖고 있는 차주들이 딜러 전산에 매물을 올릴 때 금액을 설정을 직접 하는데, 이 카메이저라는 이 딜러 전산 혹은 카모두, 지지오토 요새 쓰나 모르겠는데 메가엠 뭐 그런 거는 금액을 깎아줄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올려야지 좀 예전 딜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딜러들이 남기든 말든 알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러 전산 환경 설정 0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찰제들이 아니라 금액들이 좀 빠진다라는 점.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근데 빠지긴 빠진다. 정찰제로 판매하는 업체도 많고 유명 업체도 많습니다. 직원 쓰는 업체들은 보통은 이 금액 그대로 팔아야지 수수료도 남고 할부피도 남고, 그다음에 할부피, 보험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할부를 사용하시면요 딜러들한테 떨어지는 금액이 있어요. 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직접 가입하시는 게 좀 더 싸고, 할부도 직접 조회하시면은 저렴할 수는 있는데, 저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하지만 알아서 적당히 좋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있지 않습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계산기라고 있어요. 거기 조회를 해보시면은 금리 놓고 5년 동안 내지는 뭐 3년 동안, 2년 동안 사용하면은 이자가 얼마 나오고 한 달에 월불입금이 얼마 나오는지 그런 거를 알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매단지의 당일날, 구매 당일날, 특히나 주말에 조회를 하시면 안 되고 평일날 조회를 하셔야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 벌써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 2800 정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아까 말씀을 해드렸는데 다시 보죠. 결과가 다른가? 15만까지 보게 되면은 2550, 4900 빼기 2550 하면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2250 하면은 3400 정도가 적정선이지 않을까 싶은데, 거꾸로니까 다시 금액 순서로 보게 되면 그래비티나 시그니처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흰색 기준으로 107대가 있고 3000초. 사륜 필요 없으니까, 이게 전륜이니까 사륜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시그니처 6만 정도, 3300 이 정도 무사고 6인승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베이지는 어떤 색깔이냐 한번 보죠. 와, 이게 베이지는 아닌데, 이게 샤들 브라운인데, 이것도 베이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베이지죠. 이게 베이지. 회색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 흰색 시트 실제로 보면은 베이지 느낌. 베이지가 우유빛깔?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3200. 근데 사륜 필요 없는데, 그래도 뭐 키로수 이모점으로 봤을 때 여기 많이 싸지는 것도 아니니까 이 키로수를 8만, 7만 5천 봐야 되나? 약간만 올리면은 6만
6만 5만이 나오는데 약간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왠지 3,500 이상으로 가면은 구매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은 저항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신작 가격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1,00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비티 이 정도 느낌. 엔카에도 올라가 있대요. 3,390인데 엔카에는 얼마 올라가 있지? 엔카에 3,390, 딜러 전산에도 3,390, 이렇게 똑같은 경우가 있고요. 엔카가 좀 더 싼 경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똑같은 경우도 있고, 이거는 때가 옆에 조금 있지 않았나? 여기가 벌써부터 조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요런 색깔의 시트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준비하시고 실내 클리닝 좀 하실 준비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산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제가 계산한 그런 방향이 적정선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단 말이죠. 여기 김포, 인천, 그다음에 부천, 그다음에 안산 여기쯤, 그다음에 수원, 여기 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의 매물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물 대수로 따지면 항상 11만 대, 12만 대 뭐 이렇게 될 때가 많고, 많아지면은 뭐 16만 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화물차 포함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마당에 10몇만 대가 쭉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많죠. 지방 소형 매매단지라고 하면 그냥 마당에 한 100몇 대 깔려 있고, 많아야 뭐 200대 깔려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여기는 100대 200대 기준이 아니라 1000대 2000대도 아니고 11만 대, 16만 대, 22만 대 막 이러니까 지금 볼까요? 그냥 찍고 매물 조회한 다음에 그냥 경기도 인천만 찍어서 검색 누르면은 읽는데 오래 걸리는데, 지금은 98,000대 있긴 합니다. 그래도 많죠. 거의 10만 대. 그렇습니다. 재원을 보면은 4륜은 필요 없으니까 싱글 터보 디젤이 들어가고 202마력 45kgm, 그다음에 연비는 뭐 13kg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11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제 경험상 11이 나올 것도 좀 쉽지가 않아요. 제가 2015년 평균 8, 90 나왔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나오니까 실질 연비로는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나? 고속도로에서는 이 정도 탈 수는 있겠죠. 이제 안에 각종 호수에 때도 없고 엔진도 짱짱했을 때. 근데 실질적으로 좀 타고 뭐 하면은 90 이 정도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길이는 4m 81cm, 너비는 2m 조금만 되는 1m 90cm 이렇게 되는 거고, 공차 중량은 2톤 안 됩니다. 1.75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륜구동에 DCT 8단인데 이거 괜찮은 건가 미션?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DCT 7단은 좀 안 좋다라는 평이 있는데, 8단 하면은 이게 조금 달라져갖고 약간 전작의 문제점을 좀 이제 해갖고 나온 것 같긴 한데, 왜 DCT를 쓸까 모르겠어요. 이게 효율이 좋다, 연비를 올리려면은 이게 낫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글쎄요, 이게 하자가 쭈루룩 나오려면은요 한 차가 출고되고 한 7, 8년은 있어야지 전체가 좀 그래 보여요. 제네시스 DH 8단 미션도 그냥 8단 미션인데, 그게 미션 튀는 증상이 나온 게 10년 가까이 됐었어야지 좀 나왔으니까 나중 되면은 모르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문제없는 미션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었으면은 진작에 DCT 8단의 고질병이다 하면서 나올 텐데, 7단은 전작 뭐 올류 투싼이나 뭐 이런 DCT 7단은 문제가 있었었는데, 디젤이라든가 뭐 그런 차들 많이 문제가 있었었는데, 8단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2.4는 문제가 있었었는데 엔진 오일 감소 현상이, 2.5도 역시나 있었습니다. DCT 7단이 문제가 있었었는데 DCT 8단이 문제가 없을까? 아직까지는 보고된 거 뭐 많이 주워들은 건 없거든요. 터보는 듀얼이 아니라 싱글 터보 4기통 들어가는 거고, 2.5 가솔린은 역시 싱글 터보 휘발유인데 터보가 들어가긴 들어가고, 마력수가 202마력에서 281마력으로 휘발유가 더 힘이 좋은데, 토크가 치고 나가는 힘이 휘발유가 43kgm고 2.2가 45mm. 뭐 비슷하다, 뭐 이 정도야. 뭐 연비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리터당 한 8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거는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무게가 조금 줄어드는데 그게 그거고, 휘발유도 역시 DCT 8단 전륜구동입니다. 승차감은 굉장히 서스펜션 그런 세팅 그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좋다라는 점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적정 시세 안내를 한번 해드려 봤는데, 산타페는 어떨까? 대충 보면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산타페 같은 경우에 소렌토가 지금 길이가 4m 81cm거든요. 요거는 조금 약간 줄어요. 옆에는 똑같은데 너비는 똑같은데 길이는 조금 줄어듭니다. 다른 거는 다 비슷비슷하다 보여지고, 디젤은 202마력 똑같고 가솔린 이 정도 줄어드는 거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세로 보자면 TM 경유로 봤을 때 15만까지 보면은요 적정 시세
제일 싼 거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싼 측면이 약간 있다. 1600선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제일 싼 거 1600, 제일 비싼 거 경위로 봤을 때 3000 빼기 1600 하면은 여기 하면 당연히 700이고 1600 더하면은 2300 정도가 TM의 적정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2300선은 보긴 봐야죠. 근거가 뭔지. 한 여기 등급 낮은 거 프레스티지는 이제 중간치 인스퍼레이션이나 익스클루시브 이쪽으로 보실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으셔서 다 해서 2000 맞추시고 싶다 하시면 아직도 쉽진 않으실 것 같다. 2000 쪽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키로수가 이제 10만 왔다 갔다 아니면은 등급이 낮아지던가 색깔이 별로라든가 쓸데없이 오히려 사륜이 신차로는 비쌌을 텐데 뭐 이런 게 중고차로서는 좀 더 저렴할 수는 있고 리터당 1km 정도 못 간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한 요 정도 보다 보면은 뭐 흰색이 아니라든가 아니면은 흰색뿐만이 아니라 색깔이 좀 애매해진다라든가 옵션이 조금 애매해진다라든가 무사고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성능 기록부나 보험 이력을 보면은요 아쉬워질 만한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거고 성능 기록부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돼 있는데 흡기 인테이크 미세누 이런 거 있으면은 전 개인적으로는 뺍니다. 고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뺍니다. 굳이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온 날짜가 또 좋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 들어온 날짜가 아무거나 찍었긴 했는데 보통 좋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맨 밑에 날짜 요게 예를 들어서 1월 초 뭐 12월 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굳이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날짜 이거는 관계없는데 렌트 이력 이런 것도 관계없는데 이행 관계없습니다. 미행 관계없습니다. 왜냐면은 이행돼 있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고 미행돼 있으면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영상을 찍을 때마다 거의 40분 가까이 찍는데 이렇게 해서 휘발유도 한번 보면은 휘발유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700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1800도 두 대밖에 없고 1900은 몇 대 나온다. 1900부터 시작 2900까지 그러면은 가운데 텀이 1000이니까 500 더하면 2400이죠. 딱 봐도 2400은 어떻게 될까 한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역시 익스클루시브나 여러분들께서는 2주 내 인스퍼레이션 혹은 익스클루시브 혹은 스페셜 보실 텐데 얼추 맞아 보여요. 2200 그러니까 2000으로 맞춰갖고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쉽지 않으실 거고 2300-400도 아예 100점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으니 2300-400 보시는 게 좋긴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관계없다. 2099 조금 깎아서 키로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금연 차량 무조건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구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를 지키면은 좋은 건데 가격을 지키려고 하시면은 뭔가 아쉬운 게 실물을 봤을 때 사진으로 겉에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는데 실물이 막상 보면은 별로일 때가 많고 실내 사진은요 그냥 이런 거 보였는데 막상 보면은 괜찮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반대예요. 실내 사진은 실물이 좋을 때가 많고 실외부 사진은 뽀샤시해 보였는데 이 조명 뽀샤시 탓이 좀 있다. 무조건 여기 밑에 여기 조수석 쪽 밑에 보면은 보도블록 같은데 닿은 듯한 10중 8구 좀 있을 가능성이 높고 휠 스크래치 세 짝은 괜찮은데 한 짝은 좀 아쉬울 때가 굉장히 아쉬울 때가 많고 복원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가 많고 이거 사진을 찍을 때는 잘 나온 사진만 찍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옵션들은 옵션 정보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진으로 이렇게 체크를 되도록이면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풍 시트 이렇게 있고 프로토 에어컨, 스마트 키, 파워 트렁크 웬만한 주요 옵션들은 사진을 다 찍는다라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의 중요성 말씀드렸고 매물을 이것저것 보시면은 시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저해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딜러들이 이것저것 보시는 소비자 유형을 굉장히 좋아하고 일부러 다른 차로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을 한 개만 굳건하게 보시면 좋겠고 이게 또 저해되는 요소가 뭐냐면은 사모님이랑 또 상의를 하실 때 와이프랑 상의를 할 때 또 와이프의 의견이 또 개입이 되거나 하면은 또 골치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사모님 와이프 분들이 또 헷갈려 할 수가 있고 난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할 수는 있겠지만 깊게 단점을 또 설명해 드리면은 오히려 사모님 또 그거 뭐 이때문에 또 이렇게 또 얘기해서 또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남편분의 의견을 좀 정해놓고 이렇게 보시면 또 서운해할 와이프 분들이 또 있다라는 게 도돌이표의 단점이지 않나 싶긴 한데 여하튼 슬기롭게 너무 많은 거를 사모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오히려 혼란에 빠질 자초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너무 많은 설명보다는 이 정도 가격선은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또 하나하나 그리고 또 너무 많은 거 보면은 결정장애 생기고 어려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나는 흰색 그리고 쥐색 그러니까 쥐색이 뭐냐면 회색 요런 색깔인데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바로 쥐색이거든요. 근데 또 쥐색이라고 하면은 나 쥐색 싫어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막상 보면은 괜찮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경우가 있거든요. 수입차는 어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 가격의 수입차? 제가 봤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연식이 많이 떨어질 거고 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차라리 보여주시던가 이 내용을 이렇게 해주시면 또 좋지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 말이 또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주권자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보통은 돈은 내가 내는데 저 사람 말을 내가 왜 따라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 말씀 이게 쥐색이네요. 요거 마우스 이거 여기 기름때가 좀 묻긴 했는데 이게 쥐색입니다. 일단은 제가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언을 드리는 거고 제가 경험상의 조언을 이렇게 드리면은 정답은 아니긴 하겠지만 제가 보고 들은 그런 내용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차도 도와드리고 있고 수출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10년 이하의 차량들은요 구매하실 대상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폐차나 처분이 되는 시점이다. 매입이 되는 차는 2012년 이하들은 대부분 매입이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습니다. 시세 공부를 그래도 그냥 맡기지만 마시고 어느 정도는 해놓으셔야 나쁜 딜러한테 눈탱이 당하실 확률이 좀 줄어든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 할부는 또 이제 그냥 막상 딜러만 믿고 하시면은 높은 금리로 구매하실 수가 있거나 카드로 하시게 되시면은 3에서 5% 정도 단말기 수료가 나옵니다. 나올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이 금액에 2,099만 원이라고 쳤을 때 2,099만 원만 결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곱하기 3에서 5%또 이제 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왜냐면은 식당에서는 음식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중고차는 어차피 그 세금 내긴 내는 건데 카드 단말기 수수료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내야 된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계좌 이체하실 때 1일 이체한도 무조건 나온다라고 하시면서 막상 구매하시는 당일날 안 나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굉장히 좀 멘탈 나가고 그러지 마시고 1일 이체한도 충분히 미리 어플리케이션으로 집에서 하면 괜찮은데 막상 딜러 앞에서 하려고 하면은 복잡하고 은행 가야 될 것 같고 막 복잡하고 은행 갔다 오면 또 1시간 2시간 날라가고 1시간 2시간 날라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막상 현실을 접하시면 멘탈 나가시고 그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비슷한 차는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인기 있는 차는 인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기아 좀 대세적으로 봤을 때 소렌토는 산타페보다 조금 비쌀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산타페는 조금 쌀 수는 있지만 2,000 밑으로 살만한 대상이 산타페 TM도 그렇고 소렌토 NQ4도 그렇고 대상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세요. 소렌토 4세대 MQ4 2,500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형성이 돼 있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세요. 휘발유 기준이긴 한데 대중이 없어요. 키로수들이 딱이 아닙니다. 8만도 있고요. 5만도 있습니다. 5만은 5만인 이유가 있고 8만인 8만인 이유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흰색깔은 인기가 더 많고요. 일반적으로 색깔이 곤색이라든가 좀 특이한 색깔은 좀 저렴해 보일 수는 있긴 한데 이게 대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2,400에서 2,600에 사실 분이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디젤로 사신다고 한다면 대수는 휘발유는 10대 디젤은 80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80대를 다 외우시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 그냥 쭈루루 여기 위에 클린카지.com도 그렇고 엔카도 그렇고 공부하시는데 어차피 10만 이하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10만에서 어차피 5만 이하는 비쌀 거 아니까 5만에서 10만 찍고 보면은 대수가 줄어들죠. 그럼 45대 두 페이지 반밖에 안 된단 말이죠. 한 페이지에 20대씩 나오니까 딜러 전산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 또 흰색만 보자 이거예요. 공부할 때 그러면 대수가 16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16대만 집중적으로 보면 되는데 딜러 전산 기준으로 보면 무사라고 찍혀져 있지만 엔카로 보시더라도 막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검정색도 있지만 시세 공부를 할 때는 집중적으로 흰색 보실 가능성이 높으니 인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라고 해서 더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검정색 보시면 또 공부하는데 저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 하루 이틀만 보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보신다고 한다면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갑자기 싼 거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공부하고 매매단지 이동하시면은 충분하시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프레스티지나 트렌디 볼 거 아니니까 시그니처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금액 순서니까 비싸질수록 시그니처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데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시그니처를 무조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금액을 올리시는 거고 아니면은 등급을 포기하시는 거고 검정색 보면은 시그니처가 나올까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11대 시그니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기할 거 포기하고 돈 더 늘려야 되나? 그러면은 이게 도돌이표란 말이죠. 계속 생각의 눈덩이가 커지는 건데 올리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2,600에서 2,800이면은 시그니처가 나오죠. 드디어 흰색도 당연히 당연한 겁니다. 아주 당연한 시그니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2,500으로는 시그니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47분 녹화를 했어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충분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초보분께 특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세 공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쁜 딜러 만나지 마시고 딜러 전산 환경 설정 꼭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는 용기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용 팀장